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세브란스 직업환경학과 진료교수 이유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2024년 저희 과 이제 직업환경학과 신입 전공의 모집을 위한 인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턴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 좀 드리고 이제 조금 저희 과에 대한 조금 더 병원마다의 특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어떻게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업환경의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름에서와 같이 이제 크게 직업환경과 이제 일반적인 환경,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직업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직업병, 그다음에 뭐 산업재해 보상, 그다음에 이제 뭐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 뭐 소음선난청이나 진폐, 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하다가 걸리는 질병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현대사에서 직업도 많이 변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발생되는 질병의 양상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뭐 소음이나 진폐같이 먼지 이런 것들 단순 물리적인 인자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감정 노동이나 직무 스트레스, 과로사처럼 좀 더 감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질환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는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산업 발달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이제 그거에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배달 앱이나 뭐 택시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업주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산업재해보상법 안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건강권을 지켜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이제 분야로서 우리 과에서도 이제 새롭게 이분들의 건강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처하게 될 건강 문제 또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상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한 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고객의 불만 처리랑 과도한 책임 업무에 시달리던 콜센터 팀장이 이제 공황장애로 진단받은 게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을 이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이제 업무상 질병,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겪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을 하면서 겪는 거는 이건 특별한 질병을 이제 뭐 사업주가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전에 했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 변하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질환들도 다 이제 같이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서 지는 형태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서 연구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감정노동 근로자의 감정적 노동 실태 조사를 이제 통해서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어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럼 이 사람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어려움의 심각성이 있는지 그 그레이드를 평가하는 지침,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평가 도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것이 한 10년 지나면 또다시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개선 연구 같은 것도 이제 우리 과에서 이제 지침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근로자들한테도 이제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교육을 받고서 이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지침까지도 이제 우리 과에서 같이 정부와 함께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지침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카페나 뭐 식당 혹은 이제 콜센터 같은 데 이제 전화하다 보면은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 요즘에 많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법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처벌 규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이제 그 사람들 폭언을 하는 경우들 혹시 그 콜센터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겪은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약간 화풀이하는 대상으로서 이제 감정노동을 계속 부과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면 이제 우리과에서 같이 이제 구축해서 만들어간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이런 법안을 이제 이해하고 그것들 홍보하는 문구들을 접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이제 감정노동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실제 감정노동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겪지 않고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업환경의학과다 보니까 직업적인 환경 이외에도 일반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환경의학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연구가 됐던 최근에 연구가 됐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바로 직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미세먼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OECD에서 발표했었던 기록이 있었던 것만큼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사람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받는지, 그 건강을 받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이제 우리과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조금 많이 지났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해도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모두가 이제 원인을 모르고 사람들 이제 몇몇의 사람들이 갑자기 급속도로 호흡기 질환을 이제 앓으면서 이게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것들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됐던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었고 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질환에 이환이 되고 또 그 이환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앞으로 그 질환에 이환됐던 사람들이 어떤 건강 영향을 겪을 수 있는지 예상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환경 노출의 한 일환이다 보니까 우리과에서도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도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산단 지역 코호트나 출생 코호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하는 환경 호르몬이나 전자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일상적인 노출이 사람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과에서 연구하는 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사이트가 펀메드죠. 그래서 펀메드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 검색만 해도 이제 저렇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분야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폐질환 피해자들 그리고 이제 폐질환 피해를 직접 받진 않았지만 그 엄마의 뱃속에서 같이 이제 영향을 받은 태아들의 피해, 그다음에 이제 그것 이외에도 여태까지 우리가 인정했던 폐질환 말고도 이제 천식 질환에 대한 것들도 이제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됐던 분들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지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 코호트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지속적인 건강 확인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측되는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의학적인 자문을 하고 의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과가 이제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과 특히 이제 직업환경의학과는 이제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이제 각 과마다 각 학교마다 이제 분위기나 이제 주력하는 연구 분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교수진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종욱 과장님과 윤진아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3사람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욱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환경보건학과 주임 교수님으로서 이제 저희과 과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건대학원 원장님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두 분 다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제 뒤에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국원은 지금 연차당 한 명씩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많이 배우고 계시는 이제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지금 연차별로는 다른 수련 내용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과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워낙 분야가 방대하고, 그다음에 배워야 하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그 수련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의학보다는 이제 직업환경의학, 직업 쪽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차 선생님은 일반 건강 진단을 중심으로 이제 수련을 하고 계시고, 2년차가 되면 이제 12개월 동안 임상 파견이라고 해서 저희 과가 이제 나중에 졸국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 전방위에 이제 여러 질환들을 다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과, 외과를 가리지 않고 12개, 12개월 동안 이제 파견을 다니면서 실제적 임상적인 수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또 3년 차가 되면 직업환경의학과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이제 더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수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근근로자들이 특수하게 물질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건강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사전에 감시하고, 또 그 지속적인 1년에 한 번씩 수행하는 이제 건강진단을 통해서 건강이 어떻게 나빠지진 않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작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계속 매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집중적인 수련 기간을 3년차 때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년차 때는 이제 보건관리 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특수 건강검진만 하고서 사실은 근로자들 건강검진만 하고서 끝난다면 그건 건강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선 사업장에서는 이제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되고, 이 근로자들이 작년과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지금 새롭게 바뀐 공정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학의 자문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건 대행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이제 4년차 때는 보건관리 대행에 좀 더 집중한 수련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과다 보니까 이제 1년차 때부터 이제 4년에 걸쳐서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 이제 수련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그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이제 뭐 대학 병원에 남는 분들한테는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제 밖으로 외부로 나가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이때 대학원 때 배워놓는 많은 과거 지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과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대학원 수업은 굉장히 많이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과를 전공하고 났을 때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과에서는 진로가 너무나도 다양해서 이거 안에 다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가장 사실 많이 가는 것은 병원이겠죠.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지금 뭐 커다란 이제 3차 병원에 대학병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좀 더 직업병에 관련된 질환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병원이고,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 의원을 개원해서 이제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지역적인 그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외래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특수건강검진이나 일반 건강검진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후학의 양성과 연구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 과에서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특수건강진단의 건강기관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문검진센터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직업환경의학과를 졸국해야지, 전문의를 따야지 이제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건강진단을 주로 하는 분야로서 이제 많이 이제 진출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특수건강진단에 가게 되면은 특수건강검진을 가장 메인으로 담당을 하면서 일반 건강검진이나 이제 외래 업무 등을 이제 담당하시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국가 소속 기관, 연구소, 국제기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들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그러니까 라고 해서 폐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연구했던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적인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연구소로서 이제 발전한 그 국가 소속 기관이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직업병으로 이제 업무상 질병을 판단을 받을 때 역학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연구소에도 이제 많이들 진출해 계시고 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특수건강 진단을 이제 다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5인 미만 사업장 특히 이제 조금 더 넓게 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관리 대행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그 좀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제 의학적 자문을 받을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제 직업환경의학사가 있는 의사가 있는 곳에서 이제 좀 더 자문을 받고 또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거기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이제 산업보건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 있는 의사, 그래서 사업장에 있는 보건교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있는 의사들은 사실 그 사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로서 일반 의사들보다도 좀 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는 질환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만나는 것과 다르게 이 사람의 실제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사람이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맥락이 필요한지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가장 적합한 게 사업장 의사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사업장 의사까지 둘 수 없는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이제 보건관리자들을 이제 둡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로서도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업장 의사로서 산업보건의들은 이제 하는 일은 그 사업장의 그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이 가장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업장 내 보건 정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산재가 발생할 때 산재 보상을 담당하는 일들도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보건관리 대행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업장에서의 사업주는 사실 의학적 지식을 모두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건관리 대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제약회사, 환경단체, 언론기관 등의 다양한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했을 때 저희 과에 있다 보면은 정말 사방팔방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진로들로 진출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 오셨을 때는 이제 이렇게 메인으로 많이들 진출하시는 것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제 역대 의국원들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근무하시면서 후학 양성하시고 연구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좀 더 이제 그 검진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저희 과에서 나오면 이제 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근무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만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무 수련을 위해서 파견의 기간을 좀 갖게 되는데 파견을 가는 곳은 이제 인천에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50인 미만 사업장, 그래서 보건 관리를 다 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건 관리에 이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센터로 나가서 실제로 공장도 돌아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정말 2인 사업장, 1인 사업장 같은 데는 갈 일이 거의 없지만 이제 이런 데 이제 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장들 돌아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건강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제 실제로 보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실무 수련 기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연세대 이제 일반 대학원 보건학과 혹은 의학과 입학을 해서 대학원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국내외 학회나 해외 연수 지원은 굉장히 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업 환경과 실무 연구간의 균형 있는 수련 과정을 갖고 있다고 저희 의국원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내용이라서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길 저는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 말씀드리면 외래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질병 외래를 봅니다. 저 업무상 질병 외래라고 하는 건 더 업무 관련성 평가나 업무 적합성 평가 등을 이제 하고 그 외에 상담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질병이 발생한 질병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생긴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이게 일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상담과 이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업무 관련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병가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복직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일을 복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궁금하고 사업주도 궁금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 적합성 평가서까지 작성하는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근로자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방 사업들에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쪽 관련해서는 최근 연구 과제는 굉장히 목록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희과 교수님들은 굉장히 많은 연구에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저희 의국원 선생님들은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 사업에는 항상 인볼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만 발표한 논문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교수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저희과 하는 일이 워낙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 이슈와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할 때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떻게 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의관 선생님들 얼굴 보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